안녕하세요. 쏙닥복닥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리나라고 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제 채널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 채널명이 바뀌어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한국적인 이름 없을까 고민하다가 좀 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속닥복닥이라고 새롭게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속닥이라는 건요, 그 한국어로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를 속닥속닥 이야기하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복닥이라는 소리는 한국어로 좁은 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약간 속닥속닥 비밀 이야기하다,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복닥복닥 떠들다,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다 같이 모여서 그 마음 깊은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채널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해볼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책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여름 진짜 더웠는데 게다가 9월인데도 아직 가을 같지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저번 주말에 비가 온 다음에는 좀 그래도 꽤 선선해져서 나름 가을 같아졌습니다. 가을하면 한국에서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름에는 좀 너무 더워서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나고, 근데 가을은 좀 밤도 이제 슬슬 길어지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책 읽기 좋은 시기이다 보니까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딱 따뜻한 차 한 잔 내려놓고 독서하면 또 그것도 꽤 힐링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들도 좀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께 어떤 책을 소개시켜드리면 될까? 왜냐하면은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의 레벨도 다양할 테니까요. 그래서 좀 간단한 글이 좀 적으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좀 글이 다 전부이기는 하지만, 그림이 없지만 그래도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가서 읽기 쉬울 만한 그런 힐링 소설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속닥복닥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책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토마스 리라는 작가님의 별조각 상점입니다. 제가 성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그림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소개시켜 드리면 될까 서점에 가서 좀 찾아봤거든요. 좀 고민하면서요. 왜냐면은 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성인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면 적어도 청소년분들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림책 너무 유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리 작가님 책 보고 나서 이거는 괜찮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토마스 리 작가님의 그림이 마치 요즘 티니핑이라든지 뽀로로라든지 아니면 타요 같은 그런 아동들을 타겟으로만 한 그런 그림 느낌이 아니라 성인들도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아기자기하고
포근한 느낌의 그림이었거든요. 왜 우리 성인이 됐어도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소품 같은 거 쓰기도 하잖아요. 에어팟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케이스에 귀여운 그림 그려진 거 쓰기도 하고 티셔츠에 귀여운 그림 그려진 걸 입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나의 소품들, 내가 자주 쓰는 소품들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기자기한 캐릭터라서 유치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힐링되고 아기자기한 게 보면 기분 좋고 한 그림이 아닐까 해서 성인분들이 봐도 전혀 문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내용은 아이들에 맞춰서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뭐 성인이라고 해도 뭔가 이런 귀여운 상상 같은 거, 재미있는 상상 같은 거 많이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작가님들의 새로운 상상력들을 살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고 싶었어요. 먼저 그러면 이 작품의 소개글 잠시 읽어드릴게요. 반짝이는 구름이 둥근 달을 따라 흘러내리는 이곳은 작은 곰자리 요정 라일락이 운영하는 별조각 상점이다. 별조각 상점은 언제나 분주하다. 햄스터 조수인 작은 별과 함께 우주를 다니며 모은 별조각으로 단잠을 부르는 신기한 물건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비늘언덕 마을 친구들은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이 별조각 상점에서 단잠 물건을 산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상하다. 바로 비늘언덕 마을 친구들 모두가 잠에 들지 못한다는 것. 라일락과 작은 별은 비늘마을 언덕 친구들에게 잠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 네, 소개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괜히 잠이 안 올 때가 있으신가요? 물론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낮잠을 많이 자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괜히 이유 없이 잠에 잘 들기 어려울 때에는 아마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늘언덕 마을 친구들처럼 괜히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 비늘언덕 마을이라는 게 마치 인사이드 아웃 영화처럼 내 마음속을 대변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잠이 잘 안 올 때 단잠에 푹 빠지게 해줄 만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나요? 작가님도 아마 이런 상상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쓰시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잠에 푹 빠지게 하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 까지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잠에 잘 빠지게 해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건 또 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까? 라일락과 작은 별은 어떻게 이 비늘언덕 마을 친구들을 다시 단잠에 빠지게 해주려나? 라는 그런 작은 소소한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작가님의 귀여운 상상을 따라가는 것도 재밌는데요. 그거 말고도 작가님의 그림을 보는 재미도 꽤 있어요. 작가님 그림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해서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빼곡히 담아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비늘언덕 마을 전경을 그렸다 라고 할 때에는 그 마을 속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그 건물의 작은 창문 사이에 누가 있는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그려놓으셔가지고 그 디테일을 찾아보는 재미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의 책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전에 냈던 책에 날씨상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날씨를 파는
두두지 씨가 주인공인 책이에요. 이 책의 상상력도 꽤 흥미롭습니다. 이 두두지 씨는 그냥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날씨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냥 뭐 맑음, 흐림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요. 자, 보면 소나기 풍선, 바닷바람 모자, 눈사람 향수 같은 것들을 팝니다. 이름만 봐도 굉장히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귀여운 네이밍 센스 아닌가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무슨 고민거리를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이런 작은 소품들이, 날씨들이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하나하나 궁금증을 가지고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외에도 기차 여행이라고 해서 이때는 토마스 리 작가님이 그림만 그리시고 이숙현 작가님이 글을 쓰신 책도 있어요. 그 기차 칸칸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책인데, 이 책도 나름 그 한 페이지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풍경들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 대본을 준비하면서 이 책들 다시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검색해 보니까 새삼 너무 그림들이 다 귀여워가지고 세 권 다 소장 욕구가 아주 뿜뿜 올라오더라고요. 책도 책인데 이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서 굿즈들도 갖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작가님께서 티셔츠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아쉽게도 티셔츠는 좀 관리할 그런 자신이 없어서 저는 핸드폰 케이스나 에어팟 케이스 같은 거 나오면 바로 구매해버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책은 달러구트의 꿈백화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꿈을 사고 파는 신비한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꿈을 꾸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뭐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여행 가는 꿈을, 아니면 뭔가 갖고 싶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꿈속에서 마음껏 갖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껏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상상력을 담은 책이 바로 이 달러구트의 꿈백화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사러 꿈백화점에 오게 되는데요. 이 백화점에서 일하게 된 신참 직원 페니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에도 참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꿈을 사고 파는 것도 사실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그 외에 자잘한 설정이나 이어지는 어떤 스토리 전개 같은 것들이 꽤 신박하고 흥미롭습니다. 자, 이 책도 마찬가지로 제가 소개글 좀 읽어드릴게요.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상점가 마을. 그곳에는 잠든 이들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들이 즐비하다. 잠이 솔솔 오도록 도와주는 주전부리를 파는 푸드트럭, 옷을 훌렁훌렁 벗고 자는 손님들에게 정신없이 가운을 입혀주는 투덜이 녹틸루카들, 후미진 골목 끝에서 악몽을 만드는 막심의 제작소, 만년설산의 오두막에서 1년에 딱 한 번 상점가로 내려온다는 베일에 쌓인 꿈 제작자, 태몽을 만드는 전설의 꿈 제작자 아가넵 코코, 하늘을 나는 꿈을 만드는 레프라온 요정들의 시끌벅적 작업실 등. 하지만 잠든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온갖 꿈을 모아 한데 파는 상점가. 이 골목은 긴 잠을 자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짧은 낮잠을 자는 사람들과 동물들로 매일매일 대성황을 이룬다. 그리고 거리 한가운데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5층짜리 목조 건물인 달러구트의 꿈백화점은
가장 유서 깊은 상점으로 꿈 백화점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층층마다 특별한 장르의 꿈들을 구비하고 있다. 주인공 페니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꿈의 직장 달러구트 꿈백화점의 면접을 보게 되고 달러구트의 1대1 면접을 단번에 통과하며 그곳에서 일하게 된다. 베테랑 웨더 아주머니가 일하고 있는 1층 프론트에서 일하게 된 페니는 출근 첫 주부터 가장 비싼 꿈값을 도둑맞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소개글이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전개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꿈을 만들고 꿈을 사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외에도 꿈백화점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 페니가 신참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새롭다 보니까 새롭게 느끼는 점이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요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재미있지만 누구나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신참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니의 그런 우여곡절을 보면서도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잠들기 전에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꿈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이렇게 잔잔하게 따라가 보는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 책이 조금 혹평을 받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굴곡이 그다지 많지가 않고 좀 평이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이 펜이라는 주인공이 너무 특색이 없다, 이런 평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극적이면 잠자기 전에 읽으면 오히려 잠이 깨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이야기는 없지만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 이야기가 저는 자기 전에 읽기에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이 책이 많이 팔리기도 해서 한국에서는 인기가 꽤 있다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성우님이신 서유리님께서 이 오디오북을 제작해 주시기도 하셨답니다. 오디오북은 밀리의 서재라는 책 플랫폼에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밀리의 서재 책 다운로드 받아서 구독 서비스도 괜찮으시다면 해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취향에 맞으신 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꿀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다음 세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독립서점에 관한 이야기예요. 독립서점을 영주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차리게 되는데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 독립서점에 대해서 얼핏 들어보기는 했는데 자주 가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스케터북스라고 하는 독립서점을 하고 있어서 가본 적 있고 또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자주 가지는 못했거든요. 이 독립서점, 여러분들 나라에도 있으신가요? 독립서점이라는 거는 이 대형 체인 서점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서점과는 반대되게 개인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작은 소규모 운영진들이 운영하는 그런 책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독립서점에는 그 사장님의 취향이나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분야도 예를 들자면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요리, 아니면 페미니즘이나 어떤 철학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그런 것과 많이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는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가상의 독립서점, 휴남동 서점의 주인도 이런 식의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 서점 주인인 영주는 좀 다양한 책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이 책의 소개글 아니면 이 책의 리뷰 같은 것들을 적어서 그 책 사이에 끼워 놓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도 하죠. 약간 책을 큐레이션 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서 저도 근처에 이런 서점이 있다면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독립서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뭐 독서 모임, 북토크, 아니면 뭐 책에 관련된 강연 같은 것도 하면서 작은 커뮤니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카페처럼 음료도 많이 판매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책도 마찬가지로 소개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후미진 골목길에 새로 들어선 평범한 동네 서점. 동네 사람들이 길을 걷다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들어오지만 어딘가 아파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주인 때문에 곧 발길을 끊는다. 서점을 연 영주는 실제로 자신이 손님인 듯 어색하게 서점에 들어서고 가만히 앉아 책만 읽는다. 자신도 모르게 자주 울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눈물을 닦으며 몇 안 되는 손님을 맞았다. 그렇게 맥없이 앉아 몇 달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더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이 꽤 건강해졌음을 깨닫는다. 그제야 휴남동 서점은 진짜 서점의 꼴을 갖춰가기 시작한다. 반도 채워져 있지 않았던 책장도 채우고 자기 대신 커피를 내릴 바리스타도 채용한다. 책도 늘고 독서 모임도 생기고 글쓰기 강의도 시작되지만 건강해진 휴남동 서점을 완성하는 건 역시 사람들이다. 끝없는 구직 실패에 취업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알바로 일하기 시작한 바리스타 민준. 남편 때문에 화날 일이 많은 로스팅 업체 대표 지미. 사는 게 아무 재미가 없다는 고등학생 민철과 그런 아들이 걱정되지만 닥달하지 않고 응원해주는 희주. 서점 구석에 조용히 앉아 뜨개질과 명상을 하는 정서. 삶이 공허해져 한국어 문장에 매달린 작가 승우 등이 모여 휴남동 서점을 한번 오면 영원히 머무르고 싶게 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끼리의 우정과 느슨한 연대.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에 지금 당신을 초대한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은 영주라는 그 서점의 주인입니다. 열심히 직장 잘 다니던 일벌레였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번아웃이 오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던 게 뭐였더라 하다가 어렸을 때 책 읽는 거 참 좋아했는데 하고 책을 읽다가 서점까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책이 그냥 단순하게 고민 있는 사람들이 서점에 와서 이 고민거리를 책을 통해서 해결하고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 하고 계신가요? 일이라는 게 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특히 찾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애초에 좋아하는 일이 뭔가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하다 보면은 좀 지치기도 하고 나의 그 삶과 그리고 일, 이 사이의 밸런스. 그래서 한국에서는 워크랑 라이프의 밸런스라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거든요. 이 워라밸을 찾는 게 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나는 괜찮게 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지쳐서 막 나가 떨어질 때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약간 이런 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세상에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 책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나름의 또 방향을 찾아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안도 얻게 되고 약간의 힌트나 좀 이렇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 책은 잔잔한 일반적인 일상을 볼 수 있어서 마치 내가 진짜 이런 친구들이 생긴 것만 같기도 하고 이 세상 어딘가에 이 휴남동 서점이 진짜 있을 것만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책은 저는 끝까지 읽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이 사람들과 뭔가 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근데 이 책의 끝에서도 뭔가 다 끝나버린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휴남동 서점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새삼 느낀 것이 이게 단순히 이 하나의 휴남동 서점 이야기가 아니구나. 뭔가 이 한국에 있는 많은 독립서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은 일거리로 고민하게 되는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끝난 느낌이 아니라 이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라는 느낌이라서 나름 뭔가 쓸쓸하지 않게 책을 기분 좋게 덮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책이 2024년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를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한 고민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분들도 많이 공감해 주시고 다른 나라의 분들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이 요즘 세상에 각자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서 그런지 이 책은 뮤지컬로도 나온대요. 10월에 대학로에서 뮤지컬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 오실 예정이거나 아니면 이미 한국에 계시거나 하면 이렇게 관심이 가신다면 한번 연극을 보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오디오북으로도 제작이 됐는데요. 밀리의 서재에서 똑같이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오디오북으로 제작될 때 성우 한 분이 녹음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책은 무려 5분이서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각자 역할에 맞게 그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리고 효과음이나 배경음 같은 것도 좀 들어있어서 더 흥미롭게 몰입해서 들어볼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 끝내기 전에 밀리의 서재라는 이 책 플랫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 플랫폼에서는 구독료만 내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올라와 있는 책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책들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이북으로 되지 않은 책도 있고
또 이북이지만 여기 구독 서비스에 들어와 있지 않은 책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구독 서비스에 들어온 책들이 양이 꽤 많고요. 특히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 힐링 소설들 있잖아요.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들. 이런 소설들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디오북도 많이 있어서 약간 책 읽는 게 아직은 부담된다 하시면 오디오북을 통해서 한국어 공부에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챗북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왜 우리 책은 굉장히 길지만 우리 뭔가 얘기할 때 카톡 같은 걸로 이야기할 때 축약어도 많이 쓰고 그리고 긴 이야기라도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채팅하듯이 책을 챗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챗북입니다. 그래서 긴 내용을 다 읽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문장이 너무 길면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챗북을 슬슬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챗북이 마치 진짜 이 책의 인물들이랑 톡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몰입감 있게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가시는 분들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시도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국어로 좀 그래도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서 술술 읽힐 만한 그런 책들 위주로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의 한국어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이 더 있었는데 이 3권 이야기만 적어도 대본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3권 소개해드리지만 혹시 더 관심이 가신다 하면은 다른 한국어 책들도 조금 더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저는 한국어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더 가져올 테니까요. 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저랑 속닥복닥 여기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따스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